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한 습관에 빠져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10년 전 선택이 맞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그러다 문득 내일 병원 예약은 잘했나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어디 있을까요? 한 노인이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늘 허전할까요? 뭔가를 하고 있어도 마음이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오늘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와 미래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도 마당에 핀 꽃도 누군가 건넨 인사도 우리 곁을 지나쳐갑니다. 우리가 딴 곳을 보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땐 시간이 넉넉했으니까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망설여도 기회가 또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더 집착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미래의 걱정들을 더 꽉 붙잡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놓치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다른 말을 했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일도, 오늘 만나야 할 사람도 흐릿해집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혼자 남으면 어쩌나? 이런 불안들이 가슴을 짓눌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작은 기쁨도, 오늘의 작은 평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버리고 없는 시간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배움의 자리이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로 돌아오는 용기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잠시 옆에 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의 온기를,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을, 지금 들리는 새소리의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만이 내일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놓친 사람에게 내일은 또 다른 걱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온전히 산 사람에게 내일은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있는가? 미래에 있는가? 아니면 오늘에 있는가? 만약 오늘에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가치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쓰임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허송세월하면 짧고 하루를 살아도 충실히 살면 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갔습니다. 점심때면 나무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매일이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했는지 물으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물과 같아서 한번 흐르면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의 쓰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빼곡하게 일정을 채우면 시간을 잘 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간 관리의 본질은 계획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없는 계획은 그저 바쁨일 뿐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 마음이 딴 데 있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더라도 마음이 책에 있으면 한 페이지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딴 데 있으면 100페이지를 읽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으로 만나면 짧은 만남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로 놀면 오래 함께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를 실천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18년 유배 생활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결국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삽니다. 정약용의 이 말은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시간의 진실입니다. 정약용의 벗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좀 더 공부했더라면, 그때 좀 더 조심했더라면. 그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일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매일 생각합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그대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독과 같습니다. 조금씩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오늘이 흐릿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소모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시간을 씁니다. 그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그녀의 하루는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났습니다. 정약용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회가 무엇을 바꿨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어도 머무를 곳은 아닙니다.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실수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은 다릅니다. 배움은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에너지를 어제의 일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일은 3번만 돌아보십시오.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2번째는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고, 3번째는 이제 그만 놓아줍니다. 그 이상은 집착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늘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만약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생각을 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 현재의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만큼 성장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후회할 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이 다시 살아납니다. 정약용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과거는 무겁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손으로 오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노인이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내년에는 건강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걱정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희망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돈이 떨어질까, 혼자 남겨질까? 이런 불안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자신도 유배 생활 중에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자신의 명예는 회복될지.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현재는 사라진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죽을 때까지 충분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이 재산을 잘 관리할까? 그는 매일 밤 돈을 세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지 않습니까?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실 괜찮았습니다. 불안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정약용은 설명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과 싸우느라 실제인 현재를 놓칩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걱정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잘 먹고 충분히 쉬는 것.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미래의 병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지만 걱정은 그들을 짐스럽게 만듭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돈은 충분하니? 아들은 처음에는 대답했지만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더 불안해졌고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정약용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을 쥐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전화를 덜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응원의 말을 담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의 행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현재의 소모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에너지만 빼앗아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되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를 실천했습니다. 유배에서 언제 풀려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할 일을 했습니다. 책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배움을 나눴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이 오늘의 확실함을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배 생활은 낭비가 아니라 결실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현재는 사라집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오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일을 해야 합니까? 특별한 계획이 필요합니까? 정약용은 방금 피어난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꽃을 보십시오. 저 꽃은 오늘을 잘 살고 있습니까?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약용은 계속 말했습니다. 꽃은 그저 필 뿐입니다. 크게 피려고 애쓰지도 않고 다른 꽃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필 수 있는 만큼 피웁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을 잘 살려면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남에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의 시간 사용법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 하루를 만듭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정성껏 쓸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충만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분이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성껏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당 쓸기, 물 주기, 차 한 잔 정성껏 끓이기. 이런 작은 일들이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말들이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선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돈보다 귀합니다. 마음을 다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오늘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 보내는 짧은 시간이 무심히 보내는 긴 시간보다 귀합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10분,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잠깐의 여유. 이런 순간들이 오늘을 채웁니다. 한 노인이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을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걸을 수 있으면 조금 걸으십시오. 걸을 수 없으면 앉아서 햇볕을 쬐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 온전히 계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괜한 걱정을 내려놓는 선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아니라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한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결국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것이군요.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전부입니다. 정약용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남은 인생을 단단하게 채웁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내일도 덜 두려워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이 충실하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만 정성껏 해도 됩니다.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도 됩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다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생애 말년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정약용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야 있지요. 사람이 어찌 후회 없이 살겠습니까? 하지만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정약용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정약용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고 제자를 가르쳤고 백성을 도왔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기간이 낭비가 아니라 결실의 시간이 된 것은 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정약용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가족을 더 챙길 걸, 돈을 더 모을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는 그대의 선택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잘못했다고 오늘도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놓쳤다고 오늘도 놓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말은 많은 노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회복할 수 없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의미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0이 넘어 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입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글을 익혔고 5년 후에는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는 대신 남은 세월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오래 미룬 책 한 권,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는 풍경. 이런 것들이 오늘을 채웁니다. 미래에 쫓기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온전히 보입니다. 지금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을 느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주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루하루를 놓치면 빈 인생입니다. 하루만 살아도 그 하루를 충실히 살면 가득한 인생입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